저는 경기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의지 삼아 살아왔지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손주도 태어나고 며느리도 들어와 같이 지내게 되면서 늙은 저도 이제 웃으며 여생을 보내려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저희 집 근처로 내려와 살게 됐고 덕분에 손주 키우는데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싶었지요. 처음엔 며느리도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며 늘 웃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혹시 제 마음이 부담이 될까 싶어 한사코 손주 돌보는 일도 제가 나섰습니다. 애는 저랑 있을 때 잘 웃고 울지도 않고 그 모습에 며느리도 고맙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지윤이가 집안일에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하더니 아예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육아 스트레스라더군요. 물론 애 하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알지요. 저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말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밥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손주 기저귀도 제가 갈고, 재우고 안고 달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툭 내뱉은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어머님이 있어서 제가 살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근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만 봐주세요. 집안일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 나중에란 말이 벌써 반년이 넘도록 오질 않더군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이 집의 일꾼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에 주름이 가득하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는 늘 굽어 있는데 내 몸을 돌볼 새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 사이사이 우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안 시켜서 좋아요. 그냥 다 혼자 하셔. 솔직히 너무 오래같이 사는 것도 별로야. 빨리 따로 살고 싶어 죽겠어. 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엌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손을 닦았지만 그날 밤 베개가 젖도록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아들 잘 되라고, 손주 잘 자라라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손주는 저한테 맡기고 지는 친구들이랑 카페를 나가고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서는 대뜸 어머님, 제가 요즘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에 가서 쉬다 오려 해요. 라며 선언하듯 말하더군요. 그래, 친정 가는 걸 뭐라 하진 않겠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주말마다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리고 손주는 저에게 맡긴 채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질 않더군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 요즘 사람들 다 그래. 내 와이프도 사람인데 좀 쉬게 해줘. 라며 무조건 아내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 제 마음이 꺾인 건 며느리의 핸드폰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제 핸드폰을 갖고 놀다 며느리 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켜졌는데 톡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우리 시엄마 진짜 철판 깔고 안 나가. 집 지거라고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진짜 노인네는 요양원 가는 게 서로 좋을 듯. 이라는 메시지. 그걸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닌가?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빨래를 널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병문안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아들은 출장이라며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바라며 이렇게 참고만 살아왔나. 내가 남편 없이 이 집 지키며 아들 키워낸 게 이 고생이 이 대접 받으려고 했던 건가. 퇴원 후 집에 돌아왔지만 전 예전처럼 굽신거리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들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고 집 문서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제 명의로 남아 있었고 남편이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 길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회관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댁에서 집을 물려받으면 땅 일부를 처분해서 자기 오빠에게 넘기겠다며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 부부를 거실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 한다. 갑작스런 말에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고 아들은 당황하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아직 내 명이야. 난 이 집을 팔고 그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 전셋집 얻어서 나 혼자 살 거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젠 다 알겠다. 며느리는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네가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집 판다고 하니 무섭니? 말이 끝나자 집 안이 조용해졌고 며느리는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죄송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가 정말 미웠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었지요. 며칠 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조용한 단독주택 하나를 전세로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텃밭도 가꾸고 마을 아이들이나 이웃들과 소일하며 지냈죠.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저에겐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아들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잘하지 못하는 어른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정말 가족이라면 더 소중히, 더 배려 있게 대했을 것이라고요. 저도 늦게 배웠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가끔 손주 생각이 나면 마음이 쓰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시집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꼭 참고 살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보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참고만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소갈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오늘 하루 행복만 가득하실 거예요.